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 트래커 for 코리아 G4K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얼마 전 개표 시연을 했던 장표와 그리고 그들의 보고 내용, 그리고 2013년 개표 시연을 했을 때 당시의 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중앙선관위가 왜 전산센터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월 28일 개표 시연할 때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 개표보고 선거 전용 통신망 보안 체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운영 장비 및 보안 체계, 선거 전용 통신망 구성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안 체계 설명에 앞서 사전투표 운영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기는 본인 조회를 위한 신분증명서 스캔 및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을 통해 선거인 정보를 입력하는 기계장치입니다. 명부 단말기는 선거 전용 통신망을 통해 통합 명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거인을 조회하는 단말 장치입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는 명부 단말기와 연결 후 선거 전용 통신망에 접속하는 통신 장비입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선거인 명부 확인을 마친 후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을 발급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사전투표 운영 장비 중에서 명부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 장비의 보안체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 보안체계 설명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 의혹에 관한 대응을 중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명부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 장비가 구축됩니다. 명부 단말기는 유무선 통신 장비와 유선으로 직접 연결하며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명부 단말기는 비인가 통신 매체, 블루투스, 와이파이, 적외선 모뎀 등을 차단합니다. 비인가 저장 매체, CD, DVD, S카드, 외장하드, USB 등을 차단합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는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하며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국가 표준에 따라 제작한 순수 국산 장비입니다. 국가 표준 규격에 따라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랜, 모듈 및 기능은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센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같은 지위를 갖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한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명부 시스템입니다. 통합명부 시스템은 전산센터 안에 별도의 보안 폐쇄망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선거정보통신 이외의 외부 통신은 불가합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국제표준정보보호 ISO 27000의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선거 전용 통신망 구성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 통신망은 유선 선거 전용 통신, 폐쇄망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통신망은 이중화로 구축하여 결국은 핵심은 이런 거죠. 그들의 전산센터 내에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폐쇄망, 즉 사내 프라이빗 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망의 구조이고요. 주로 그들의 전산센터 내에 가장 중요한 게
통합용부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개표소에서는 개표보고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각 통신망 백본을 이용해서 아마 전용망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소의 내용, 즉 그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발급을 하기 위해서 통합용부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망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통합용부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발급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 구성 내에는 무선 요건도 있습니다. 유무선이 같이 있습니다.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개표소는 이번 21대 총선의 폐쇄망 이중화 보안장치 측면에서 화웨이망이 LG U+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이 내용이 없어서 추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앙선관위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각 사전투표소,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간의 네트워크 폐쇄망, 즉 프라이빗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예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폐쇄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거 전용 LTE 통신 폐쇄망으로 전환되어 사전투표 기간 장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명부 단말기는 통신사 선거 전용 통신 폐쇄망을 거쳐 전산센터 내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개표보고 단말기는 선거 전용 통신 폐쇄망을 거쳐 전산센터 내 개표보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망과 연결하지 않는 독립된 시스템으로서 외부 통신이 불가하며 승인된 관리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투표, 개표보고를 위한 전산센터와의 연결은 선거 전용 폐쇄망을 거쳐야 합니다. 통합명부 및 개표보고 시스템은 전산센터 내 보안 폐쇄망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접속은 불가합니다. 사전에 승인된 관리자 이외에는 누구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정보 통신 이외에 그 어떤 외부 통신이나 조작은 불가합니다. 끝으로 사전투표 절차와 함께 보안체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통합명부 조회는 선거 전용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합명부 조회를 마친 후 투표용지 교부 단계부터는 유권자가 직접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 의혹에 관련된 외부 조작 또는 외부 통신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거 전용 통신망 보안체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상의 내용이고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볼 거는 사전투표 아까 설명드렸고 개표 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선거 전용 유선 폐쇄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개표를 하고 분류를 하고 검수를 하고 집계를 하고 공표를 할 때 공표를 땅땅땅 하고 했을 때 그 카운트 즉 선거 인수와 취득한 그 각 후보자의 표수를 입력하는 입력 전용 PC가 있어요. 그 PC가 이제 이 선거 전용 유선 폐쇄망에 붙는 거죠. 물론 전용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조적인 그 보안 장치로서 LG 화웨이 같은 무선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개표 장소에는 유무선 네트워크가 폐쇄망이지만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예 네트워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그 개표 시연할 때 네트워크 환경을 설명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은 뭐 팩트만 전달을 해드린 거고, 실제로 저도 담당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 투표소 환경과 개표소 환경은 중앙선관위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폐쇄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중앙선관위 개표 시연할 때 일방적인 원웨이성 정보 전달이었고요. 2013년 자료를 좀 보시면 2013년 1월 17일 그때 18대 대선인가요? 그때도 선거 부정 의혹이 있어서 이와 같은 개표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좀 더 제한이나 제약을 두지 않고 스스럼 없이 국민들과 대화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집요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투표지 분류, 저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아까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된 그 컴퓨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투표지 분류기하고 컴퓨터하고 RS232C 포트하고 스카시 포트로 연결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서버실하고 그러니까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의 컴퓨터와 그 웬으로 연결하셨다는 건데, 웬 자체도 안 쓰셨다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데이터는 다 팩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때 예. 개표 상황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입력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투표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부분이요. 네.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고 책에 맞다. 이쪽 그게 아니고 결과 보고 부분에서만 자체에서만 운영 프로그램에서 거기서만 그러니까 전용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왜 나오죠? 전용선이라는 얘기는요? 보고 관련된 전용 네트워크입니까? 개표 결과를 피해자가 공표를 하면 거를 저쪽에 USB를 넣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장을 하는. 그럼 그것이 집계되는 서버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유선상으로 육성으로 불러주시든지 팩스로 보내주든지 이중으로 하셨겠죠. 그래서 팩스로요. 그러면 전용 팩스망을 통해서 팩스로 접수된 걸 갖다가 어딘가의 컴퓨터에는 입력을 하셨겠죠. 서버에는 입력 안 하셨습니까? 어떤 컴퓨터에도 입력 안 하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하기 위한 전용망이 구축되어 있고, 그 전용망은 보고용 팩스망이죠? PC에서 아니요. 전용망은 데이터망이고요. 데이터망이에요? 네, 데이터망으로 아까 데이터망이 하고요. 아니고 팩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팩스는 그거를 네. 집계하기 위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데이터망은 아까도 어떤 말씀드렸지만은 것이었죠? 시도위원회에서 예. 입력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개표장에서 팩스로 다시 그 크로스 개표상표를 체크를 하기 위한 보내면 크로스 방법이고요.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전용망을 어떤 걸 사용하셨습니까? 전용망은 MSP 핀망의 백본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용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외선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사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어제 개표 시연을 할 때 선거 이과장님이십니다. 7년 전의 모습이죠. 저도 이제 누군가 낯이 익어서 누군가 했더니 그분이 7년 후에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분이 아마 제가 다른 편으로 영상 올린 거 보면 이분도 이제 발언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어제 개표 시연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장급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던, 그러니까 선거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제 개표 시연할 때 위원장이셨던 분이거든요. 7년 전 모습이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말기에 물려있나요? 개표소에? 개표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용 PC에 연결이 되어 보고용 있습니다. PC에서요?
보고 완전히 그 전용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관이나 또는 그 조직에서 그 전용 회선으로 구성해가지고 다른 뭐 인터넷망이나 이런 데 연결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용 PC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서버에 연결되겠죠? 네. 예, 그건 중앙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폐쇄망에 물려있는 서버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폐쇄망에 물려져 있는 서버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받죠?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전용망으로 구성되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방송사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송사에서 받는 서버는요, 전용망으로 중앙선관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요, 아니면 각 개표소에 있는 단말기요? 중앙선관위 서버입니다. 그러면 방송사에 있는 서버가 외부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단정하실 수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중앙선관위로 들어올 수는 없는 구조고요. 우리가 일방향으로 데이터를 던져주기 위한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보안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방송사에서 그 서버를 어디에다 포지션했느냐의 문제는 방송사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방송사의 데이터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그 구간에다가 포지션해서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어떠한 보안 시스템에도 해킹에는 100%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 방송사라든지 중앙선관위에 해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해킹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예. 예. 보안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 근데 보안 시스템이 있었다는 걸로 말을 끝내시는 거는 그 지금에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춰서 잠시만요, 잘 방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얘기를 끝낼게요. 예.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고 해갖고 이 데이터가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갖다 도출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제 얘기는 그 얘기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보안 시스템이 철저한 중앙선관위라면은 재작년이죠. 이제 10월 26일날 선관위 디도스 같은 사건도 보안 시스템이 없어서 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디도스 상황 이후로 예.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떤 보안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2011년에 있었던 디도스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선관위에서 각 방송사라든지 데이터를 집계한 메인 서버요. 그러니까 전용망만 물려있다는 메인 서버에 대한 그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도를 갖다가 전면 공개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사 서버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메인 서버는 저희가 이제 중계 서버에다 넣었기 때문에 메인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송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통신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법률적으로 근데 그때도 디도스 사건 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은 그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공개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다른 법률에서 공개가 불가능한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네, 여기까지가 이렇게 2013년도에 개표 시연을 했던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했었던 개표 시연과 13년에 했었던 개표 시연을 비교해 보자면 13년의 개표 시연은 조금 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질문 답변을 한 케이스라서 질문 난이도 자체가 어떠세요? 어제 있었던 개표 시연에 비전문가인 기자들과의 질문 레벨하고 좀 다르죠. 조금 더 깊게 대화를 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모름지기 개표 시연을 좀 투명하게 하려면 이런 의혹들이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레벨에서의 질문과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환경을 보여드린 이유는 의혹에 대해서 무조건 네트워크 환경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폐쇄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이게 굉장히 기초 지식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모르시고 무조건 네트워크가 없어야 돼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쇄망 네트워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선관위 데이터 센터는 자체 구축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네들 믿고 우리끼리 만드는 거니까 믿고 따라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제3의 보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외부에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선관 시스템 가장 중요한 명부 시스템, 그리고 개표 시스템, 오픈되어 있는 정보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쌓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증과 감사, 오딧에 대해서 그 누가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그 당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 하나의 전문가이시죠? 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윤석 앵커가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나오느라, 선거과장 나오느라 인터뷰 합시다. 인터뷰한 내용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선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속으로 실시간 들어가서 언론사에 실시간 제공됩니다. 그래서 김준석 앵커가 묻습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투표지가 분류되자마자 바로 가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문은 어떤 썼는가 압니까? 그 당시 2002년 12월 18일 내부 공문서 지시는 이렇습니다. 인터넷은 다 끊었다. 직원들 허리 알고 개표 관리해라.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갑시다. 나도. 예, 가만히 있어서 구체적인 건 몇 가지 하고요. 다 압니다. 시간 내고요. 아니 너무 제가 외근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뢰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8년 국정감사를 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운영 프로그램 검증받았댔습니다. 이거 검증받은 문서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 문서를 받았느냐? 국회 그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한테 받았습니다. 왜냐? 부정선거가 2008년 국정감사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가 가니까 이 서류를 저한테 주었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검증조서가 아닙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입니다. 검증을 받으려면 공영기관에 검증을 엄하게 받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허위 공문서를 국회의원한테 제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보셨던 영상이듯이, 이게 2013년 이전과 지금은 다를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때 발생했었던 그런 보증이 안 되는 것들, 감사가 안 되는 것들 외부 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자체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보증이나 감사, 오딧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또한 셀프 보증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믿고 다 같이 의시하시 좋은 거죠. 하지만 믿지만 trust and verify죠. 믿지만 보증하라. 그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그들만이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들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물음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한번 몇 가지 더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겠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뭐 상면 장소라든지 서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규모를 적게 가져가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 통전과 광주 통전 두 군데가 있는데 국가통합전산센터에서 가장 보안이 높은 곳은 광주 통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와도 연결선상에서 보자면 이들 중앙선관위는 왜 자체 전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왜 광주 통전같이 보안이 강화된 곳에 그들의 서버를 넣지 않는가라고 봤을 때는 자, 광주 통전에 서버를 넣게 되면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광주 통전에서 관리합니다. 그 말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단점이라 하면 외부 시스템에 포트나 뭔가 작업을 할 때 일일이 다 보안성 심사나 이걸 다 절차를 거쳐서 뚫어줘야 됩니다. 단점이지만 이게 장점이 된 거죠. 왜? 아무한테나 서버를 안 열어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거의 뭐 사실 법이 군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즉 데이터를 자기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주무를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 전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개표 시연할 때 한 분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운용장비와 투표지 분류기 등 주요 선거장비의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과 강정 사무관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전투표 운용장비,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 개수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간 합의하에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가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사전투표 운용 장비는 본인 확인기,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무정전 전원 장치, 유무선 통신 장비로 구성되어집니다. 다음은 사전투표용지가 출력되는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좀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 발급 시스템이죠. QR코드 발급 시스템에 대한 작동 원리인데요. 중요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더 해봤습니다. 결국은 네트워크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중앙선관위의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죠. 즉 폐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명부 시스템에 사전투표를 해온 사람이 사전투표장에 왔을 때 자기의 인적사항을 뭐 PC 같은 데서 조회를 할 때 그것이 폐쇄망을 통해서 선관위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DB에서 그 사람의 투표용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바코드가 아니죠. QR코드 발급 프로그램에 정보를 줍니다. 그게 이들이 얘기하는 2차원 바코드, QR코드의 정보인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구시군위원 회명 4자리, 그리고 1년 번호 7자리, 총 31자리죠. 그걸 통해서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거. 결국 이 통합명부 시스템에 조회를 하고 투표용지 발급하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폐쇄망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통합명부 시스템 DB에 있는 정보를 땡겨서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을 해서 계속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할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작성에 필요한 정보인 선거명, 선거구명, 용지 색상,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청인, 사인, 구시군위원회명, 일련 번호를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프로그램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프로그램에서는 전달받은 투표용지 정보 중에서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구시군위원회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를 조합하여 총 31자리의 2차원 바코드 값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투표용지 작성에 필요한 선거명, 선거구명, 용지 색상,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청인, 사인, 2차원 바코드 값을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그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되어 선거인이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으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등 31자리 외에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선거인에게 교부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작할 수가 없어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개표 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그 사용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인 노트북은 무선 랜카드가 없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있고 외부와의 통신, 해킹이나 개표 결과 조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과 상용 노트북 내부를 비교하여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일각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있다며 주장하는 영상에서 의혹의 근거로 보여지는 노트북은 상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만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은 납품 시부터 무선 랜카드를 제거하고 납품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연 종료 후에 선거장비 내부 구조 공개 시간에 사용 노트북과 분류기의 노트북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지가 분류기의 이미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이미지를 운용 PC에 전달하게 됩니다. 운용 PC는 정규의 투표지 여부와 기표 상태를 확인해서 후보자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기표 형태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의 기표 내용을 육안으로 심사 확인하면서 개수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정당 참여가 예상이 되어져서 기존의 표준형 투표지 심사 개수기와는 별도로 확장형 심사 개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투표지 투입부, 그리고 개수 속도와 묶음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제어부, 투표지 적재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 구조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CIS 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부품은 전혀 없는 장비로 단지 투표지 매수를 세는 단순한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장비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외부 통신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선거 장비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상의 마지막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장도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이 그들의 폐쇄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이 댓글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선관위 홍보 영상이긴 한데 사전투표소에 통신망이 이렇게 연결된다. 이게 연결되면 안 되는데 왜 연결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인데, 그러니까 원래 폐쇄망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투표장에 온 그 국민들이 그 자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명부 시스템, 중앙선관위에 있는 명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망, 즉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와 같은 폐쇄망을 통해서 명부 단말기죠. 여기 노트북 있죠. 네, 안 보이네요. 네. 명부 단말기 노트북이 있는데 명부 단말기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유선이니까 유선 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 노트북에 연결해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소에는 이런 이게 L3 장비인가요? 네, L3 장비가 마련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통신사에서 뭐 세팅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포트에 있는 뭐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램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게 안 보이네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그 증거보전 신청할 때 서버 소스 프로그램 확보, 그리고 분류 프로그램 확보, 이렇게 약간 너무 추상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서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서버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닌데, 서버 측에서는 주로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주 시스템이. 물론 이것도 이 시스템을 제안 요청할 때 그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이걸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들의 DB는 DB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개표 시스템에 관련된 DB가 있고 명부 시스템과 관련된 DB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그냥 단말기라고 하죠. 클라이언트라고 하기엔 조금 옛날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라고 하고, 그렇다면 개표 시스템에 붙어 있는 단말기 프로그램이 분류 프로그램입니다. 분류 프로그램.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명부 시스템에 붙어 있는 게 뭐죠? 그 통합
임명 조회 시스템. 명부 조회라고 하죠. 명부 조회. 명부 조회. 명부 조회 프로그램. 네. 명부 조회 프로그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또 정의를 해보죠. 개표 관련은 개표 서버 시스템, 그리고 명부 조회 시스템.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뭐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명부 관련이고 이게 개표 관련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네요. 명부 시스템. 개표 관련이 개표 시스템 그렇죠. 분류 프로그램.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조금 작게 쓰고, 명부 관련은 이렇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명부 관련 사전 투표겠죠? 사전 투표 명부 관련, 이거 좀 작게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관리 프로그램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회 시스템하고 또 하나 있네요. 이게 계속 나오네요. 그죠? 발급 시스템, 발급 프로그램, 조회 시스템, 조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물론 더 있을 겁니다. 네, 보안 쪽도 있고 더 많을 텐데, 당장은 사전투표 명부 관련해서는 명부 시스템, 서버 측에 있는 거, DB 포함해서요. 명부 조회 프로그램, 그리고 발급 프로그램, 그리고 개표 관련해서는 개표 시스템, 그리고 네, 보이시죠? 네. 개표 관련해서는 개표 시스템, 서버, DB 포함이고요. 우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류 프로그램, 이렇게 5개로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보이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